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19년도 4회차 전기기능사 상과목. 지난 시간에는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51번서부터 5문제 문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문제 복습하고 51번서부터 문제 설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교통신호등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이죠. 신호등 회로 인하선의 전선은 지표상 3.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였다. 2.5m 이상으로 할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답이 2.5여야지 되는 거예요. 42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그 전체 길이가 16에서 20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2.8m죠. 만약에 이제 15에서 16이면은 2.5, 15 이하에서는 6분의 1을 15 이하의 그 길이에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은 계산된 값을 답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1번과 2번이 많이 나오고 요번 이제 3번이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8m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43번 저합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몇 센티미터 이하일 때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박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이건 저합이나 고합은 30cm라고 했죠. 특고합은 60cm.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전선로의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구형애자라고 했죠. 구형애자 또는 옥애자 또는 지선애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보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구형애자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5번 구리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곳에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가. 이건 답은 3번이죠. 스프링 와셔를 끼운다. 이건 정말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음 중 방수형 콘센트의 심벌을 고르시오. 여기서 2는 이제 접지형, 그 다음에 여기 방폭형, 여기 벽부지 콘센트, 그 다음에 얘는 방수형, 웨더프루프, 그래서 방수형 4번이 된다고,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금속 몰드의 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는 이제 2번이라고 했죠. 1.5m. 48번 합성 수지 몰드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답은 4번이죠.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3.5cm 이하로 해야 되죠. 49번 전기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구 사용 방법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이죠. 합성수지 가요전선 간의 굽힌 작업을 위해 토치램프를 사용한다. 가요전선 간을 굽힌 작업을 할 적엔 가요전선 간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토치램프가 필요가 없죠. PVC 관에만 이제 토치램프가 필요한 거죠. 50번 절연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죠. 커플링에 의한 상호간 접속을 이제 커플링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기 전선의 접속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1번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테이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1번이죠. 리노 테이프. 이거는 문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리노 테이프랑 자기 융착 테이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번 리노 테이프는 점착성은 없으나 절연성, 네온성, 내유성이 있어 연필 케이블에 사용을 한다. 여기 연필 케이블이라고 물었죠. 연필 케이블은 리노 케이블. 그 다음에 자기융착 테이프는 비닐 외장 케이블, 클로럼프렌 외장 케이블 접속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자기융착 테이프는 클로럼프렌이나 비닐 외장 케이블이 이제 물어봤다. 그러면은 자기융착 테이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필 케이블 물어봤다. 리노 테이프.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문제 속에 질문이 있고 바로 답을 연필 케이블, 리노 테이프. 그 다음에
비닐 외장 케이블이나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을 물어봤다. 자기용차 테이프. 그죠? 그 다음에 고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저연성 혼합물을 아변하여 표면에 고무풀을 칠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무 테이프는 양면이 다 끈끈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닐 테이프보다는 비닐 테이프는 이제 한 면만 우리가 이제 그 끈끈한 게 있는데 고무 테이프 양면이 다 끈끈해요. 그래서 붙이면 사실 비닐 테이프보다 훨씬 더 접착력이 좋고 밀폐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절연성 혼합물을 아변하여 표면에 고무 풀칠을 한 거고요. 비닐 테이프는 염화 비닐 컴파운드로 만든 것으로 가장 많이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절연 테이프를 우리가 이제 검정색 절연 테이프를 얘기하는 게 우리 비닐 테이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무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고무 테이프 이제 좀 전선 방수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비닐 테이프로만 보통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마무리를 하는데, 실제는 이제 고무 테이프로 실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닐 테이프로 타이트하게 마감 처리해 주는 게 확실한 이제 그 실링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통신 쪽, 이제 제가 이제 통신 쪽에 근무를 하다 보면 고무 테이프가 이제 실링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접속하게 되면 고무 테이프로 우리가 마감 처리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용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답은 1번입니다. 52번, 사람이 쉽게 조축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인가? 이건 예전에 나왔었죠. 2번 60V죠. 누전 차단기 시설 장소 갖고 60V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전기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 사용 전압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조건은 6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압으로만 봤을 적에는요. 그 다음에 뭐 예외 기준들이 있어요. 뭐 건조한 장소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일단 다 제외하고 기능상 문제에서는 누전 차단기의 설치 그 전압은 6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외워놓고 외워놓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서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 이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지금은 그냥 누전 차단기는 60V 초과에서는 무조건 설치를 한다라고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5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수는 몇 가닥 이상을 이거는 그때 세 가닥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설한 지선의 설치 기준 해갖고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것도 문제 물어봤던 적이 있죠. 2번 이 경우 허용 하중의 최저는 4.31 kN이다. 킬로유턴, k유턴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래서 3번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다음에 의하게 시설해야 된다. 요거는 암기해 놓으세요. 이것도 문제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반 소선의 가닥수는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나반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할 것. 단 소선의 지름이 2.0mm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으로서 소선의 지름의 인장 강도는 0.68 kN per mm 스퀘어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다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는 내시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 나왔었어요. 요거 물어봤었고, 요거 물어봤었고, 얘도 물어봤었어요. 예. 그래서 단서 조건까지 다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물어봤었고. 그래서 2번 빼고는 1번, 3번은 다 물어봤었던 문제입니다. 보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 놓으세요. 답은 1번. 54번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죠.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죠. 그죠? 여기 분기 회로의 시설에 갖고 저압
옥내 간선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것도 문제 나왔어요.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질로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에요. 3번. 5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 전하가 잔류 전하로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와 재투입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설치해야 돼요? 우리가 방전 코일이죠. 방전 코일. DC, 디스차징 코일. 얘는 시리즈 리액터, LA는 라이트닝 어레스터, 얘는 파워 캐패시터 또는 콘덴서, 스테이틱 콘덴서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단선도의 이해를 별도로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발치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답이 2번이잖아요. 2번. 여기 디차지 코일. 그래서 방전 코일은 콘덴서 개방 시 이상전하 방전 및 잔류전하를 방전한다. 잔류전하 나왔죠? 개로 후 고압은 5초 이내에 50V로 이제 낮춰야 되는 거고 저압은 3분 이내에 75V로 낮춰야 된다. 이건 이제 기사 공부할 적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틱 콘덴서와 방전 코일과 시리즈 코일은 우리가 연결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기사, 산업기사서부터 뭐 기술사, 기능장 뭐 이르기까지 많이 나오고 실제 실무에도 되게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꼭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단선도의 이해를 공부하셔도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DC 차징 코일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기 시리즈 리액터나 그 다음에 라이트닝 어레스터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스테이트 콘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55번까지 오늘은 이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6번서부터 19년도 4회차 이제 그 전기설비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